지금처럼 그냥 주말 부부 할까요? 아니면은 저축을 조금 포기하는 대신에 내 집 마련할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님을 보면서 매일 마인드를 고쳐먹으려 애쓰는 맞벌이 30대 초중반의 신혼부부입니다. 저희는 6개월째 주말 부부하고 있어요. 신혼집을 마련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행복주택 당첨된 게 있어가지고 남편이 거기 사는데 제가 출퇴근을 하려니까 왕복 3시간에다가 톨비까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중간에 전월세를 하나 얻어보려고 했는데 행복주택 주거비가 너무 싸니까 거기다 저는 이제 부모님 댁에 살고 있어가지고 여러모로 세이브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주말 부부로 지내면서 돈을 바짝 모으려고 하고 있는데 시드머니는 약 3억 정도 모았고요. 보고 있는 곳은 검단 신도시에 5억 5천 6억 정도 하는 건데 대장급 아파트는 아닙니다. 둘이서 맞벌이를 해가지고 740 정도 실수령을 해가지고 한 540 정도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시는 거죠. 연봉은 적지만 그래도 5, 6천은 저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추가 지출도 거의 없이 200 안에 맞고 있어요. 아무래도 낮은 거주비가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이서 700을 버는데 어쨌든 주거비로 30을 쓰니까 당연히 주거비가 낮으니까 저축이 많이 되는 거죠.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24년 7월 즈음에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막상 매수하면은 이만큼 저축은 못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아쉬움도 생깁니다. 행복주택은 25년 말까지 거주할 수 있는데 주말 부부를 더 하려니까 남편과 떨어져 사는 것이 조금 마음이 걸리네요. 당장 아이를 가질 생각은 없고요. 만약에 가진다면은 5년 정도 이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부부니까 그만 주말 부부하고 아파트를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는 게 1번.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로 이제 2번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선 전세 낀 거 좀 사자. 조금 싸게 나오니까. 그다음에 25년 하반기에 행복주택 끝나면 그때 들어가자. 그러면은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3번 저축률이 뭐 낮은 건 아니니까 조금 더 바짝 모아가지고 한 4억 정도 만들어서 조금 더 좋은 거 사자. 이게 3번입니다. 자, 뭘 하는 게 좋을까요? 혹시나 새로운 방법을 찾아주신다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게 이제 사연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우리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지금처럼 주말 부부 하라는 게 이제 27% 그리고 이제 내 집 마련 하라는 게 이제 73% 정도 나왔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의견이 갈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의 선택은 주말 부부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걸로 끝나진 않아요. 문제가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사실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할 건데 이 둘 중에서는 뭐 주말 부부를 우선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유는 뭐냐면 이분들이 지금 주말 부부의 정의를 잘못 내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하라는 겁니다. 왜냐? 이 주말 부부가 여러분들 뭡니까? 주말 부부는 출퇴근이 불가능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출퇴근이 안 되는 그 막 지방으로 가고 뭐 서울 사람인데 막 광양에 가서 막 일하고 울산 가서 일하고 이럴 때 주말 부부라고 하는 겁니다. 출퇴근이 되면 주말 부부가 아니죠. 제가 출퇴근이 힘들어요. 남편 사는 집에서 출퇴근하려면 왕복이 3시간 정도 걸리고요. 톨비도 들어가지고요. 좀 힘듭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거 아마 지금 그 집에 가는 길에 시청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좀 약간 뭐야 이게 이럴 수도 있습니다. 뭐냐? 나 원래 3시간 걸리면서 출퇴근하는데 이런 사람들 꽤 많거든요. 무슨 소리냐? 이거는 그냥 주말 부부가 아니고 이 아내분이 집에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처갓집에서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말 부부가 아니다. 물론 편도 1시간 반을 운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아예 못 갈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살면 주말 부부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분이 아마 이렇게 선택을 했을 거예요. 왜냐 이제 출퇴근 거리가 이제 처갓집에서 하면 이제 금방 되겠죠. 결혼하신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친정에서 출퇴근하면 이제 몸도 편하고 부모님 댁에서 거주하니까 뭐 밥도 해결되고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원래 결혼 전처럼 그냥 거주하고 있는 것 뿐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신혼집이라는 행복주택에서 출퇴근하려니까 좀 힘드니까 내가 그냥 여기서 그냥 하는 것 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주말 부부는 보통 이제 금요일 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금요일에 뭐 집에 운전하고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8시에는 퇴근을 하겠죠? 그럼 집에 8시에 들어가가지고 아침 8시에 출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월요일 아침? 그럼 이렇게 시간 동안은 부부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굳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평일에 한 100시간 정도는 떨어져 있어요. 근데 주말에는 또 한 60시간 정도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오래 같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라면? 뭐 평일에 좀 못 볼 수는 있지만 금요일 저녁에 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신혼이 지금 막 6개월 차니까 뭐 다 뭔가 좀 마음이 좀 불편하네요. 뭐 이런 얘기를 아까 적어주셨으니까 만약에 이게 신혼이라서 걱정된다면은 수요일에 그냥 퇴근하고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수요일에 내가 갈래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내가 보통 주말에 왔다 갔다 하니까
수요일에는 남편 보고 오라 그러면 되는 거잖아. 우리 이제 친정으로 한번 와라. 친정으로 한번 오고 그다음에 뭐 가라.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평일에 한 96시간 떨어져 있는데 주말에 수요일까지 포함하면 한 72시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면 됐지 뭐. 아예 뭐 절대 못 보는 뭐 그런 주말 부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고민 사연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실 맞벌이 한다고 가정할 때 같이 살아도 많이 못 봐요. 생각보다 맞벌이 하면은 뭐 회식 같은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야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집에 와서 씻고 집안일 하면 바로 자기 바쁘고 주말에나 뭔가 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이게 주말 부부로 있느냐 아니면 뭐 같이 사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닌 것 같다. 저의 생각입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6개월째 주말 부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6개월 전에는 연애 중이었기 때문에 결혼식도 하고 신혼부부도 하고 혼인신고도 뭐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빼면 그냥 6개월 전에 연애할 때처럼 지낸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무방하죠. 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 부부가 따로 지내면은 이거 절대 안 좋기 때문에 부부는 무조건 같이 살아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뭐 남편이 뭐 원양어선 같은 거를 타는 수준 뭐 몇 달에 한 번 보고 막 이런 것들이면 좀 모를까. 지금 이분들처럼 뭐 보고 싶으면 뭐 그냥 운전하고 1시간 반 가면 볼 수 있는데 뭐 이게 뭐 주말 부부냐라고 하기는 제가 봤을 때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건설회사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건설회사 다닐 때 뭐 해외 근무를 하셨던 분들도 많고 아예 막 오지 막 강원도 뭐 어디 뭐 섬에 가서 일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3개월에 한 번 집에 오거나 아니면은 한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뭐 2주에 한 이틀 쉬고 뭐 12일 일하고 이틀 쉬거나 뭐 어떤 분들은 뭐 3주 한 달 동안 일하고 뭐 며칠 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진짜 주말 부부 아니면 뭐 정말 장거리 부부 뭐 이런 거고 그런 분들도 결국에 다 잘 지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연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크게 3가지 문제를 저는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우선 이분들은 그 주말 부부냐를 떠나서 집을 살까 말까가 사실 더 고민인 거예요. 읽어보면은 집 없다는 서러움을 조금 달랠 수 있을 것 같다. 아파트 가격 상승을 고려하면은 이게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적어주시는 게 있거든요. 이걸 보면은 집을 좀 가지고 싶다. 그리고 집을 안 샀다가 가격이 오르면 어떡하지? 약간 이게 지금 걱정인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한 3억 정도 있죠. 보고 있는 게 검단 신도시의 6억대 매물이에요. 5억 5천에서 6억. 그러면 이게 지금 이분들한테 엄청나게 무리한 집을 보고 있는 거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뭐 돈도 충분하죠. 대출도 50%도 안 받을 거니까. 저축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혀 무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괜찮아 보이면 사면 그만인 것이지 주말 부부를 할까요? 집을 살까요? 뭐 이걸 고민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처럼 아끼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더 좋은 거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지금의 상태, 뭐 주말 부부의 상태를 그냥 유지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 조금 더 무리를 해도 됩니다. 왜냐면 1년에 막 6천만 원씩 저축을 하고 있는데 현금도 3억이 있고 그러면은 뭐 많이 빌려서 4억 빌려봐야 10년 안에 다 갚아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무리한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지금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면 6, 7억짜리 조금 더 비싼 거, 한 1억 더 비싼 거 살 수도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만약에 검단 신도시를 사고 싶다. 뭐 거기가 그냥 꽂혀서 사는 게 아니라 나름 따져보고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동탄이라거나 광교 같은 생각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좀 쉽습니다. 아무래도 거기도 신도시고 서울 출퇴근이 좀 필요한 동네이기도 하고 물론 뭐 나름 그쪽에서 뭐 직장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이제 교통이 또 똑같이 검단에도 많이 들어올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탄 광교 쪽에서 약간 집값이 어디는 비싸고 어디는 안 비싼지 따져보고 그 조건에 맞춰가지고 검단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뭐 교통이라거나 아니면 좀 나름 신축이 좀 그래도 좀 인기가 많죠. 그리고 대단지인 걸 좋아하고 대장에 가까울수록 가격이 비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검단도 미래의 교통, 대단지, 대장 될 곳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하고요. 돈이 부족하면은 뭐 20평대를 사는 거죠. 30평대가 좀 무리가 된다면 최대한 좀 좋은 입지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분들이 뭐 이제 장기적으로 아예 여기서 아이도 키우고 거주할 생각으로 집을 보고 계신 거기 때문에 뭐 실거주용으로 매수하는 거는 뭐 지금 괜찮은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뭐 무리하는 것도 아니고 뭐 1, 2년에 뭐 단타 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점, 최저점을 맞추는 건 어차피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관심을 가지면서 산다 하면은
나쁜 구간은 아니다. 자, 그리고 이게 더 문제일 수도 있는 게 지금 내 집 마련 상관없이 그냥 이사를 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무슨 소리냐 설명해 보겠습니다. 집을 안 샀는데 어떻게 이사 가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그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보고 있는 곳이 검단 신도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마 검단 신도시에서 출퇴근이 되든지 아니면 검단 쪽으로 이직이 되든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이쪽 검단이 우리가 약간 이사 가기 좋은 곳이다. 우리가 이제 털을 잡자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럼 장기적으로 검단에 살아야 될 것 같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사실 지금 뭐 이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뭐 어디서 출근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쪽으로 이직하면 돼요. 검단 쪽으로 그냥 이직을 하고 이직한 다음에 집을 사든 안 사든 상관없이 이 동네 그냥 월세 하나 얻어가지고 살면 되는 겁니다. 왜? 어차피 우린 나중에 여기에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쪽에 정착을 할 거니까 미리 이직을 하면 되는 거죠. 집을 살지 말지는 나중에 결정을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은 양도세가 다 개정이 됐기 때문에 실거주를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실거주 안 하고 그냥 2년만 보유하면 다 비과세죠. 거기다가 지금 애도 없죠. 애도 뭐 당장 낳을 생각도 없기 때문에 뭐 좋은 아파트에 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산 집에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 순간 어쨌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집은 그냥 사놓고요. 실거주 안 하고 2년 보유하면 되는 거고 애도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월세 자그만한 집 하나 검단에 얻어가지고 살면서 돈 모아가지고 바짝 모아서 나중에 대출 덜 받고 가든지 아니면 2년 지나고 상황 봐서 팔고 갈아타든지 하면 된다는 거다. 최대한 싼 월세에 살면은 조금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겠죠. 아무래도 돈이 모이는 속도가 다르죠. 좋은 집에 사는 것 대비 2, 3년만 쌓여도 뭐 2천, 3천만 원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산 집 값에다가 이 돈 보태가지고 뭐 갈아타기 2년 뒤에 4년 뒤에 갈아타면은 나중에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실거주는 나중에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지금 젊을 때 들어가서 신혼집 차리고 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돈을 깨먹기 시작한다. 실거주는 나중에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그때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좋은 아파트를 사놔요. 그리고 그 옆 동네에 가가지고 빌라 거주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하남 미사지구 같은 데 있잖아요. 미사 강변도시 같은 데 가면은 미사의 아파트는 사놨는데 전세 주고 그냥 그 옆에 있는 빌라 같은 데 사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인프라는 인프라대로 같이 이용을 하는데 내 집은 저기 있으니까 마음은 편하죠. 근데 우리는 당장 저 아파트에 굳이 살 필요는 없는 여건이에요. 아이도 없어. 아니면 아이가 되게 어려. 그러면 그냥 빌라 같은데 월세 살면서 주차 그냥 뭐 불편하더라도 요즘에 빌라 잘 지어놨으니까 그런데 살면서 애들 어릴 때 잘 키우고 돈 바짝 모아가지고 훨씬 더 여유롭게 우리 집에 나중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전략적 선택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이게 나쁜 것도 아니고요. 이건 되게 괜찮은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거주할 지역이 있으면 미리 가서 월세 살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사놓으면 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 이거죠. 많은 분들이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분들이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30대 초중반의 신혼부부면 뭐 연상연하 커플이 아니라면 아내분은 30대 초반, 남편분은 30대 중반 정도 됐겠죠. 근데 남편분은 행복주택에 사시고 부모님 댁에 거주하는 건 이제 아내분이에요. 근데 둘 다 낮은 거주비가 한몫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 30대 초중반이라는 거는 부모님한테서 독립을 해야 될 나이입니다. 뭐 직업도 지금 번듯하신 것 같으니까 부모님이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집에 살면서 돈 아껴가지고 돈 많이 모아서 나가라고 말을 하더라도 나가는 게 사실은 디폴트인 사람들이에요. 나이대가. 거기다 이제 결혼까지 했으니까 사실상 경제적 독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 집에서 사는 게 상황상 산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죠. 살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걸 평일 밥값을 아끼고 주거비를 아껴요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나는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고 우리 부모님 집에서 내가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거주하는 게 아니고요. 주거비 내면서 거주하는 게 맞습니다. 뭐 일부 월세도 좀 챙겨드리고 내가 먹는 게 있으면 식비까지 모아가지고 부모님한테 주세요. 내가 결혼도 하고 경제적 독립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정식으로 생활비를 드리게 되겠죠? 그때의 저축액을 가지고 비용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둘이서 그냥 같이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행복주택에 돈 나가는 거, 우리 부모님한테 돈 주는 거 이거 합쳐가지고 차라리 검단에 그냥 월세를 얻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직을 해가지고 거주하는 게
더 싸게 먹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돈이 안 나가요. 이런 식으로 공짜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이 정식 생활비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한테 하는 게 공짜가 아니다. 현재는 아이 가질 마음이 없고요. 가지더라도 5년 이후를 생각 중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요건 위험한 생각인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아본 여자분들이 많이 좀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이냐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러냐? 나이가 지금 30대 초중반이신데 5년 이후에 아이를 가질까 말까? 이거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아예 아이를 안 낳으실 건지 아니면 아이를 낳긴 낳을 건지를 그 남편분과 그리고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를 낳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은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입니다.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연구한 데이터기 때문에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31살 만으로 31살부터 노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산이라는 게 뭐냐? 유의미하게 아이들에게서 어떤 유전병이나 뭔가 이상 징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안 낳을 거면 모르겠지만 아이를 낳을 거라면 최대한 빨리 낳는 것이 확률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가족을 구성하는 데도 훨씬 유리하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나이 젊은데요?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의학적인 데이터기 때문에 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낳으셔야 되는데 지금 이미 결혼하셨으니까 뭐 이 구간에 들어가 있으시겠죠? 이미 지금 우리 노산이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5년 이상 지나서 이때 낳는다? 그러면은 뭐 이러면 안 되겠지만 다운 증후군 발생 빈도도 뭐 5배 이상 늘어나고요. 염색체 이상 발생 빈도도 뭐 4배 이상 늘어나고요. 임신이 될 확률도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돈 때문에 좀 임신을 뒤로 미룬 분들 이런 분들이 나중에 좀 가지려고 하는데 뭐 요즘에는 뭐 되게 쉽게 돼요. 뭐 임신 잘 돼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를 꼭 하셔야 된다. 이 돈 벌고 집 사는 건 사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내가 돈을 위해서 무언가 내가 행복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꼭 주말에 남편하고 심도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가능하면 양가 부모님들한테도 다 얘기를 해서 우리는 뭐 딩크입니다 라고 뭐 확실하게 얘기를 할 거면은 남편한테도 나중에 말 바꾸지 마. 뭐 아내도 나도 말 안 바꿀게. 처갓집 뭐 시댁 뭐 본가 뭐 다 얘기를 해가지고 확답을 다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뭐 얘네들 이렇게 말만 하고 1, 2년 뒤에 애 낳겠지 뭐라고 기대하다가 갈등 생기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미리미리 좀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애를 낳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장기 정착할 지역을 선택을 빨리 하시고요. 그쪽으로 이직을 하거나 뭐 아니면 출퇴근 계획을 세워보신 다음에 그 동네 월세집 얻어가지고 합치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주말 부부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이를 낳을 거면은 같이 거주하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아이 낳을 거라면 빨리 가지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아이를 절대 우리는 갖지 않는다. 우린 딩크입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뭐 주말 부부 지금도 나쁘진 않다. 부모님한테 생활비 드리면서 그냥 거주하면서 돈 많이 모아가지고 25년 이후에 남편분도 이제 떠나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면은 그때 같이 움직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간에 뭐 너무 보고 싶으면 본인이 가든지 남편이 오라고 하든지 하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되게 잘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월 740을 버는데 200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뭐 자동차 보험에다가 계절 비용을 다 포함했다는 거는 거의 소비를 안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것이고 웬만한 분들 연봉 한 1억 한 4, 5천 정도 되는 분들도 저축하기 쉽지 않은 수준을 지금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잘 하고 있다. 이대로 최대한 유지하는 건 좋은데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천천히 집 알아보시면서 집 매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거랑 별개로 뭐 월세를 하나 얻어가지고 이사 가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면서 부부끼리 꼭 많은 얘기 하셔서 나중에 서로 딴소리 하지 않게 합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